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민을 왔어요.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나름 알아주는 명문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 한 글로벌 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오랜 꿈이었던 제 개인 브랜드 사업을 해보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휴식 겸 한국에 있는 사촌 언니 집으로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이었기 때문에 2달 정도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 짧은 휴가 기간 동안 결혼할 남자를 만나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요. 프리랜서로 일하던 사촌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가고 먹으러도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음에 한국에 가면 가봐야지 했던 곳들을 열심히 다녔죠.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갔다 와보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 동네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언니에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언니도 반가워하고요. 그 남자는 덩치가 있는 편이고 굉장히 멀끔했습니다. 얼굴도 웃는 상이었죠. 안녕하세요, 회원님. 여기서 다 뵙네요. 요즘 왜 운동 안 나오세요? 그러게요. 다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사촌 동생이 와 있어서 그 핑계로 더 안 가게 되네요.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가야죠. 아, 옆에 분은 사촌 동생분?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빙긋 웃더라고요. 저도 가볍게 웃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도 말을 걸더라고요. 아, 저는 언니 다니시는 운동센터 대표예요. 언니분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한번 같이 놀러 오세요. 네, 그럴게요. 그렇게 그 남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언니 다니는 운동센터 사장이야? 그 운동센터 사장이기도 하고 1층은 사무실인데 무슨 헬스 제품 수입하는 회사래. 거기도 저 사람이 대표로 운영하더라고. 나이도 젊은데 능력자야.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녀. 그렇구나. 그렇게 가볍게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되어 언니는 운동센터를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민영아, 너 혹시 소개팅 받아볼 생각 있어? 갑자기 무슨? 그때 카페에서 잠깐 마주쳤던 남자 기억나? 운동센터 대표라고 했던. 기억나. 그 남자가 너 첫눈에 반했나 봐. 오늘 운동센터 가니까 막 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거든. 너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왔고 거기서 명문대 나오고 글로벌에서 다니다가 지 사업한다고 그만뒀다. 지금은 좀 쉬고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사촌동생분 남자친구 없으면 자기 소개 좀 시켜주래. 완전 자기 스타일이래. 나를? 웬일이야. 그 남자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은데 너 한번 만나나 봐. 됐어. 나는 다음 달에 가야 되는데 뭐. 내가 그런 얘기도 다 했어. 상관없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만나나 봐. 차나 한잔 하는 거지 뭐. 너 여기서 나랑 맨날 지내면 뭐하냐?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랑 데이트라도 좀 하고 가면 좋지. 언니는 가볍게 만나서 차나 한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의 첫인상이 별로 나쁘지 않았기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주선 아닌 주선으로 그 남자와 밖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차나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만난 거여서 저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왔다고 하니 그 남자는 관심이 많았고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역시도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개인 브랜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었기에 더욱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한국과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 저도 이것저것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카페에서 3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한 것이었죠. 그 남자는 식사하자고 했고 저를 데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더라고요. 한 명당 3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남자는 종종 오는 듯 익숙해 보였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외제차고 입고 다니는 옷도 알만한 명품이었죠. 대화를 하다 보니 본인 능력껏 잘 버는 것도 맞지만 애초에 집이 잘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남자가 운영하는 운동센터 건물이 그 남자의 아버지 거라고 했거든요. 돈도 많고 여유도 많은가 보다 싶었죠. 그 남자는 자기가 여태까지 일하느라 여자를 딱히 안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운명처럼 느껴졌대요. 제가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다면서 게다가 대화해보니 지적인 느낌이 딱 자기의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뒤에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도 그 남자는 굴하지 않았죠. 자기는 장거리 연애도 좋다고 했고 아니면 저보고 하고 싶다던 사업을 한국에서 해보는 건 어떻느냐고 하더군요. 자기도 도울 게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면서요.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저한테 푹 빠진 것 같은 그 남자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귀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그 남자는 뭐에 하나 빠지면 완전 올인하는 성격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여튼 저는 불도저 같은 그 남자와 그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주니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헌신하듯 잘해주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저희는 열정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저에게 결혼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도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제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올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제가 생각했던 브랜드 사업도 진행해보고 그 남자와도 계속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제 미래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저 역시도 그 남자가 좋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약속대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 남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촌 언니도 보증했기에 부모님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곧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아들이 일만 한다고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남친 부모님은 건물도 2개나 갖고 계시고 집도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집도 남친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이라서 저희 결혼하는 데 있어 거리낄 게 별로 없었어요. 호텔 결혼식을 올리고 몰디브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40평대 아파트였는데 결혼식 전 올 리모델링도 끝낸 상태였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치룬 호화로운 결혼식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다 환영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기에 아쉬울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결혼까지 했으니 다시 행복한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제 결혼 생활은 결혼식으로부터 딱 8개월 유지됐다가 쫑이 났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 너무 파란만장하고 온갖 일이 다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나름 평화롭고 잔잔했던 제 인생이 그렇게 8개월간은 온갖 풍파를 다 겪을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결혼하고 3달 정도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는 짧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기에 여전히 연인 같은 기분으로 신혼생활을 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 중이던 사업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 나이가 저보다 좀 많다 보니 아이를 좀 빨리 가졌으면 하셨고 저 역시도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사업이야 아이 조금 키워놓고 시작해도 되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임신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의 운동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의 운동센터로 갔어요. 요가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온 김에 남편이랑 점심이나 먹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더니 대표님은 1층 사무실에 계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1층 사무실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용품 수입 사무실에는 격리 겸 사무 업무를 하는 여직원 1명과 디자이너 1명, 영업사원 2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갔나 보다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대표실에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대표실로 가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대표실 안에는 남편과 격리 직원이 같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뭔가 좀 허둥지둥하며 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격리 직원도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고요. 안에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지 싶더라고요. 안에 있었네. 밖에는 아무도 없길래 밥 먹으러 갔나 했는데. 아, 성미 씨는 외근 같고 영업사원들은 잘 없지. 요가하러 왔어? 온 김에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진주 씨도 같이 있었네? 아,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에 대표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에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며 어색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격리는 나가는데 그 모습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묘하게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진주 씨,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아니요, 드시고 오세요. 라며 거절을 하기에 남편과 저는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묘하게 식은땀도 흘리는 것 같고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더워서. 덥다고? 이렇게 추운데? 나는 열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야, 사무실 올 때는 나한테 미리 연락하고 와. 자기가 대표 사모님인데 불쑥불쑥 들어오면 일하는 직원들 불편해하지. 그런가? 그럼 조심 좀 해줘. 그래, 미안해. 남편의 허둥지둥한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댁에 가려고 남편 차를 얻어 탔을 때였어요. 조수석에 탔는데 발에 뭔가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 립스틱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걸 보고는 남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 있냐? 이거 립스틱인데? 내 건 아닌데 누구 여기 탔었어? 어제 진주 씨가 잠깐 탔어. 거래처에 일 보러 간다고. 그때 흘리고 갔나? 내가 전해줄게. 그래. 저는 남편에게 립스틱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번에 사무실 갔을 때도 두 사람이 뭔가 묘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 대놓고 립스틱까지 발견되니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회사 대표 차 타고 일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립스틱을 바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시댁 다녀오고 남편이 일찍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자지 않고 있다가 남편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죠. 바로 전날은 정말 남편 말대로 일 때문에 같이 차를 탄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녹화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오해였나 보다 생각하며 블랙박스 재생을 끄려고 하는데 결혼하니까 행복해 죽겠어? 라는 격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그전까진 딱딱하게 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서는요. 뭘 행복해. 그냥 사는 거지.
참나, 나 버리고 갔으면 행복하게 깨볶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버리냐? 맞잖아. 나 갖고 놀았잖아. 지금도 놀고 있고. 내가 자기 사랑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아? 그 여자 한 번씩 와서 사모님 행세할 때면 얼마나 내가 이가 갈리는 줄 아냐고. 그 자리가 누구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함부로 오지 말라고 했어. 진짜 짜증나. 나하고는 결혼 안 한대 놓고 그 여자랑은 왜 6개월 만에 결혼을 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아휴, 왜 그래. 골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과 격리 직원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설마 했던 그 일이 진짜였던 겁니다. 그 뒤로는 거래처에 왔는지 대화가 끊겼고 돌아올 때는 특별한 대화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 대화 내용을 추측해보니 저랑 결혼 전부터 남편과 격리 직원 사이는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고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보고 미국에서 생활 정리하고 왔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저를 배신했던 거니까요. 저는 그 즉시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는 남편을 깨워서 뺨을 있는 대로 때렸어요. 자다가 뺨 맞은 남편은 놀라서 저보고 미쳤느냐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울고불고 하면서 격리 직원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느냐 따졌죠. 제 말에 남편도 뜨악했습니다. 블랙박스 다 봤어. 결혼 전부터 그런 사이였지. 근데 왜 나랑 결혼을 한 거야? 자기야,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얘기할게. 필요 없어. 우리는 이혼이야. 저는 씩씩거리며 캐리어에 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면서요.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길래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남편 한다는 말이 결혼 전에 잠깐 만났던 거 맞고 진작에 끝을 냈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가 회사도 안 그만두고 그냥 다니더래요. 자를 수도 없어서 그냥 냅뒀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집착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니 어쩌느니 했다는 겁니다. 성격이 워낙 이상한 여자라서 저한테 이상하게 말을 할 것 같아 남편도 적당히 맞춰만 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제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하라고 했죠.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 폭로든 뭐든 다 필요 없어졌잖아.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 그리고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그리고 그 여자도 당장 잘라. 요즘 사람 잘못 자르면 큰일 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게 무서워? 그럼 나랑 이혼 신고 먼저 하면 되겠네. 아니야. 지금 당장 할게. 남편은 바로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폰을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빠는 누가 오빠야? 내가 네 사장이지 오빠야? 적당히 넘어가 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뭐? 야, 너 미저리야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예전에 조금 사귄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됐고,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뭐라고? 너 잘렸으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네 짐 전부 다 성미 씨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냥 회사에 나오지 마.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곧장 다시 전화를 했고 이번엔 제가 받았습니다. 하진주 씨, 제가 받자 그 여자도 멈칫하더라고요. 사장님이랑 그쪽 관계 내가 다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립스틱도 일부러 흘렸나 본데 나 사장님하고 이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헛짓 그만하고 회사도 출근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 유부남이야. 근데 어디서 뻔뻔하게. 한국에 상간소송이라는 게 있다던데 해줄까? 너네 집으로 보내줘? 어디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제 말에 그 여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점잖게 대해줄 때 알아서 꺼져. 알았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당신 용서한 거 아니야. 단지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여자 정리하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도 쏘아붙이고 남편더러 앞으로는 작은 방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얼굴도 보기 싫으니 말도 걸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잠깐 사귀었다고 우기지만 대화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남자 때문에 다 정리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금방 이혼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같은 집에서 남편과 저는 냉랭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대로 곧장 그 여자를 잘랐어요. 그 여자랑도 다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그걸로는 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속인 건데 이런 사람을 믿고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여자는 이미 정리했고 그것 빼고는 좋은 남자인데 그냥 한 번은 묻고 넘어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도 없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용서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사이가 소원해져서 각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죠.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제가 냉랭하게 대하자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맘때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한 형님이라는 남자랑 부쩍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원래도 잘 따르는 형님이라고 했고 결혼 전 저한테도 소개를 해줬기에 저도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에도 왔고요. 그 형님이란 사람과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을 한다며 그맘때 부쩍 자주 만났고 귀가도 늦어졌죠. 가뜩이나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귀가가 늦는 일로 저는 또 오해와 의심이 생기고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제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하고 눈치라도 보더니 나중에는 보란 듯이 외박하고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아졌죠. 그럴수록 남편과 저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졌고 아예 남남처럼 사이가 틀어졌어요. 어쩔 때는 몇 날 며칠 동안 얼굴 한번 못 보는 날도 많아졌죠. 게다가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저한테 미안해하고 숙이는 게 보였는데 갈수록 뻔뻔해지고 저한테도 큰 소리를 잘 치더라고요. 대담하게 외박도 자주 하고 자기가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온다는 게 뭔 상관이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지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때쯤 되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6, 7개월 만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 사이도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리석다는 판단이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외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격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까지 들었죠. 저는 그 일을 사촌 언니랑도 얘기했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언지를 했습니다. 이혼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고 그게 제 나름대로는 이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그 형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재수씨. 저 현준이랑 자주 만나는 한정수라고 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런 일로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저기 혹시 여기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거기가 어딘데요? 그 형님이 말하는 곳을 들은 저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놀이공원인가요?
아,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카지노예요. 네? 그 형님이 저보고 오라고 한 곳은 강원랜드였습니다. 강원에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였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는 강원랜드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카지노라고 하니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형님이 저보고 남편의 개인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달라는 겁니다. 액수도 상당했죠. 그 순간 남편이 카지노에서 돈을 엄청나게 날린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 좀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주는데 남편과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사업 계획 때문에 종종 만났었고 일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쪽에서 술을 마시다가 재미삼아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게 되었단 겁니다.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일 때문에 마카오도 자주 가는데 마카오에 가면 취미 겸 가볍게 들러서 몇 게임만 하고 온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도 한번 가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첫날 가서 돈을 좀 땄답니다. 차라리 처음 갔을 때 왕창 잃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첫날에 돈을 왕창 따놓으니 그때부터 눈이 좀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게임 한 판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가다 보니 남편처럼 중독에 약한 사람은 횟가다 가기 십상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뒤에 남편이 또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그 형님이랑 몇 번 더 갔었고 나중에 형님이 그만 가자고 하니 남편이 자기 혼자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그 사이 동안 냉전 중이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얼굴도 잘 못 봤기에 다른 여자라도 만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지노에 빠져서 계속 거기를 갔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입이 떡 벌어졌죠. 그렇게 오며 가며 수중에 있는 돈 다 날리고 본인 차까지 전당포에 맡겼답니다. 그런데도 다 잃고 그 카지노 안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돈까지 빌렸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갚아야 돼서 형님이란 사람이 결국 저한테 연락한 거였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 3번 정도 거니 받더라고요. 남편은 갈라진 목소리로 개인 금고에서 돈 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쳤느냐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도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빌린 돈은 갚아야 차도 찾고 나갈 수 있으니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일단 남편이 말한 개인 금고에서 돈을 챙겨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카지노를 처음 봤는데 정말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무서운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눈에 영혼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게다가 입구 근처에서 우는 사람도 있고 퀭한 얼굴로 담배도 엄청 피더라고요. 저는 입구 근처에서 그 형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쩌자고 이런 데를 데리고 왔을까 그 형님이란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저는 제 남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얼굴도 며칠 사이에 퀭해졌고 머리도 까치집인 겁니다. 안 본 사이에 행색이 이렇게까지 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빌린 돈도 갚고 맡겨두었던 차도 돌려받았습니다. 가는 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전까진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하고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히려 냉전이었는데 그때 일로 조금 풀어진 듯도 했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도박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겁니다. 한동안 남편은 운동센터도 다시 열심히 다니고 카지노에서의 일은 잊은 듯 했습니다. 저랑도 사이가 좀 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과거의 외도에 대해서는 덮어둬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설마 해서 그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그 형님도 모른대요. 그 형님이란 사람이 자기가 그 카지노에 다시 가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남편은 또다시 카지노에 간 겁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돈을 잃었어요. 그 순간 좀 머리가 아찔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또 갔으니까요. 다시 남편을 데리고 왔고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안 간다며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가면 이혼이고 부모님께도 바로 알린다고 했습니다. 각서도 썼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남편의 개인재산 관련 서류가 있는 금고 비밀번호는 바꾼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그곳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번엔 부모님한테 알릴 거라고 당신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눈이 돌아서 저한테 자기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준다고 지금 재산을 당신에게 주는 건 당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상태였어요. 갑자기 저를 확 밀치고 위협하더라고요. 금고 비밀번호 말하라고요. 제가 아는 그 남편인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저를 어떻게 하기라도 할 듯 눈을 희번뜩 거리는데 온몸이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결국 비번을 알려주었고 그 남자는 개인 통장과 회사 업무 관련 통장까지 들고 떠났어요. 저는 곧장 이 일을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리려고 했더니 손찌검까지 했다는 말을 전했죠. 저는 이대로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을 갑자기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요. 저는 강원랜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제 탓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시부모님도 결국 남편을 설득하러 강원랜드로 내려가셨죠. 저는 도저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막말로 손발을 잘라도 입으로 하는 게 도박이라는 말도 있다는데 그런 남편을 계속 지켜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도 시부모님도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혼 못 해준다고도 했죠. 시부모님은 대놓고 남편이 도박 중독됐다고 저한테 발 빼려는 거냐며 누구 맘대로 저를 놔주냐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도박뿐만 아니라 외도 사실도 있다고 블랙박스 음성 증거도 있다고 했죠. 어쨌든 시부모님은 네 남편 책임지라며 이대로 못 놔준다고까지 하시더군요. 본인이 제 발로 카지노 갖고 재산 탕진하는 건데 그걸 저보고 책임지라는 게 너무 황당했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난리치는 게 무서워서 사촌 언니 집으로 피신해 있었죠. 하루빨리 이혼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맘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기억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하진주인데요.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아니요, 들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여자는 좀 강하게 나왔고 저는 결국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자 싶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편하고 헤어질 거라 이혼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 여자는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 남편이 도박 중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에서 착잡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그 여자가 카페로 들어오는데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여자의 배가 만삭으로 불러 있었거든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보는데 그 여자는 당당하게 제 앞에 서더니 앉더라고요. 제가 배에서 눈을 못 떼고 있자 의기양양해 하는 겁니다. 잘 지내셨어요? 임신했어요? 네, 다음 달 출산이에요. 다음 달 출산요? 그럼 나한테 꼭 해주고 싶다는 말이 이거예요? 맞아요. 사장님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그 여자를 보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날짜를 계산해보니 저한테 걸렸을 때 임신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내 남편도 알아요? 네, 말했어요. 그때 저 잘났을 때요. 그거 사모님이 시키신 거죠? 그런데요. 사모님은 그때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거든요. 그 뒤로 사장님이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임신했다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사모님이랑은 헤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단 애 낳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랑 다시 결혼한다고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그저 작은 해프닝이었다고 다 끝이 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임신 사실도 알고 있었고 계속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죠.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더 깊은 사이입니다. 원래 결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어렵고 제 개인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 사장님이 좀 망설여 했어요. 이것저것 재보고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건데 자존심도 안 상해요? 사랑하는데 무슨 자존심이요. 저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떡하니 유부남 애를 임신하고 나타난 거겠죠.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뭔데요? 사장님하고 헤어져 주세요. 네? 저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상간녀 주제에 저에게 헤어져 달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그걸 이 여자가 아예 모르나 싶어서 더 놀랐던 거예요. 내 남편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요. 실은 사장님이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돼요. 그 전까진 종종 보고 저랑 병원도 한번 갔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니 요새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죠. 지금 자식이고 뭐고 도박에 눈이 돌아서 제정신이 아닌 걸 까마득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엔 사모님이 사장님 폰에서 제 연락처를 차단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 이렇게 임신했고 낳을 겁니다. 사장님이 사모님을 계속 배신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배신이었고 지금까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건가요? 하면서 또랑또랑하게 묻는 겁니다. 저는 그저 코웃음만 났죠. 이 바보 멍청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 남편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까지도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랬습니다. 임신까지 했다는데 내가 양보해야죠. 이혼해 줄게요. 내 남편 데리고 가서 살아요. 제 말에 그 여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래요. 데리고 가서 살라고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으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애도 낳고 어디 잘 살아봐요. 근데 남의 가정 깨트린 거니까 상간소송은 진행할 거예요. 그건 감수해야죠. 네, 그 정도 각오는 했어요. 사장님이 어차피 위자료 내주실 거고. 저는 그 말에 웃었죠. 아, 어차피 사장님이 돈 다 내줄 거다. 사장님도 얘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럼 얘기 끝났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저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제가 살다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참, 그리고 남편 폰에서 그쪽 연락처 차단한 적 없어요. 번호도 모르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게 뭔데요? 이유까지 내가 얘기해 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남편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려줄게요. 문자로 주소 찍을 테니까 내비쳐서 한번 가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여자에게 주소를 보내줬어요. 강원랜드 주소요. 그 여자 전화 오더라고요.
저기요, 이게 뭔가요? 내비에 쳐보니까 카지노가 뜨는데 잘못 보내신 건가요? 거기 맞아요. 거기 가면 남편 있을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서 살아요. 네? 사장님이 여길 왜 갔겠어요? 게임하러 갔겠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혼해준다고 했기로서니 내가 그쪽하고 한가하게 통화나 하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요. 내 남편한테 받든 그쪽이 알아서 준비하든.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간녀와 남편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이혼에는 훨씬 유리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도박과 외도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 쪽에서 바로 인정을 해서 몹시 빨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증거가 빼박이고 시부모님 입장에서 남편 도박 치료가 먼저다 보니 이혼에 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한 것이겠죠. 게다가 남편의 애를 가졌다는 여자도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된 건 다행이었지만 위자료를 아무리 받은들 저도 마음의 상처는 있었어요. 행복하려고 한국까지 와서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파경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저를 두고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인데 남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답도 안 나오는 도박 중독의 늪에서 같이 허우적거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 앉아있는데 전 남편이 연애했을 때 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한 가지에 빠지면 올인하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푹 빠졌고 저랑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요. 그때는 그 남자의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 좋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올인을 무서운 데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제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반년 정도 흐르고 저는 제 개인 브랜드도 론칭하고 사무실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바쁘던 찰나에 한국에 있는 사촌 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언니도 저랑 전 남편이 이혼하고부터는 연간 이용권은 남아있었지만 껄끄러워서 운동센터는 잘 안 나갔대요. 그런데 짐 가지러 갔다가 운동센터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전 남편의 도박 중독이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심했고 결국 운동센터와 사무실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언니가 들으니 전 남편 시부모님이 결국 병원에 입원시켰고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했던 그 여자는 애만 놔두고 결국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고요. 전 남편이 돈도 많고 부자라서 어떻게든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부자는커녕 있는 돈 탈탈 털어먹고 답도 안 나오는 도박 중독자가 되었으니 손절하고 도망간 거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쓴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와는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연애,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 어쨌든 잘 정리하고 끝을 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에게 혹해서 잠깐 잊고 지냈던 저의 원래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